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 스마트 컴퍼니 대표 박민수입니다. 저도 뭐 지금도 다는 모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불인이었고요. 누가 보니까 사람이 저도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제학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대요. 처음에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직장 갖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그때 이제 그 생애 주기에 있어서 결혼을 하는 거하고 애를 낳으면 부동산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애가 생기고 나서 이제 지금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14년 4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만으로 이제 7살 7년 돼서 이제 8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14년 7월에 혹시 어떤 기사가 했는지 기억나세요? 당시 경제부총리가 집을 사라라고 하면서 LTV를 70%까지 열어줬어요. 그 전에 제가 경매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경매를 하는 이유가 집값을 싸게 잡거나 아니면 대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경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일반 매매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게 좋겠다. 왜? 그 당시 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대출을 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태어난 아이랑 그냥 저희는 그냥 평범한 빌라 월세 집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도 뭐 살기에 나쁘진 않은데 담배 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그 주변 인근의 아파트로 좀 이사하기 위해서 대출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했는데 반응이 다행히 좋아가지고 지금의 좀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집이 좀 사업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사업을 다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던 자산, 집 같은 거 다 처분하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재기를 이제 하시려고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금이 좀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경매다. 공부를 해라. 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경매 공부해라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3년 그때 이제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이게 내 집 마련하고 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애가 태어나고 담배 연기가 들어오고 화가 나고 어떻게 내 집 마련할까 봤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런데 마침 대출 활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예, 아주 운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때 줬던 시그널이 그 당시에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맞았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14년, 15년도에 뭐가 저한테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냐면은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저도 14년에 집을 마련하고 이제 좀 이거를 내가 자산관리 재테크로 좀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블로그를 보면서 지금 많이 유명하신 분들 있죠. 뭐 빠숑님이라던가 그런 분들 블로그를 막 보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15년도에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좀 주택임대 사업자 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좀 불렸습니다. 사실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계속 수도권 2008년 이후로 계속 하락기였었고 그러니까 한 6년, 7년 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2014년 여름부터 15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예, 일단 저는 투자금 모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저축을 했었고 두 번째는 좀 약간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자본소득, 자산소득이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다만 기준은 있어야 돼요. 너무 과도한 대출이나 빚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제 수입이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까지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도 괜찮다. 사실은 목표 금액 자체는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든지 내 좀 삶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사실 제 닉네임이 제네시스라고 한 이유도 그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냥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좋은데 그거보다는 좀 이게 내 나름대로 좀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목표를 가졌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10억, 20억 이런 목표는 없었고 그냥 그런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 당시 투자금이 뭐 1이라고 한다면 뭐 부채 포함해서 그래도 한 3, 40배 정도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세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첫 번째가 LG전자였는데 그 당시 LG전자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면동에 있는 R&D 캠퍼스에서 2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윈타워 여의도 가가지고 1년 정도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새로 지어진 서초 R&D 센터 우면동 바로 뒤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CJ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 CJ에서는 구로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는 판교에 있었거든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집값이 다 많이 오른대요. 제가 만약에 자금만 있었으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여기 어차피 회사 다녀야 되는데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 근처에 딱 어떻게든 가까운 곳에다가 뭐 허름한 집이든 좋은 신축이든 뭐든지 샀을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그랬으면 더 많이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못했고 두 번째 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 준비하느라고 돈을 하나도 못 벌어서 못했고 세 번째 직장을 가서 이제 판교 근처에 살려고 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교가 너무 비싼데 여기를 못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포기는 하진 않고 어떻게든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니까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이렇게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보니까 좀 어떤 몇 개 지역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집값이 움직임을 봤더니 다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첫 번째는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최근에 그 기사 많이 보셨죠? 그 IT 개발자들 사람 구할 수가 없어서 연봉이 금방 평균이 막 1억이 넘는데요. 어쨌든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을 사는 거 어렸을 때 우리 땅 따먹기 해보셨죠? 결국 이 게임이거든요, 부동산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좋아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가서도 굴뚝, 제조업, 물론 이제 수익은 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향후 10년 후에 좋아질 산업은 어떤 걸까? 뭐 AI,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IT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 곳이 있잖아요. 예, 판교. 그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하면은 참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교통인데 그냥 교통하시면 안 돼요. 교통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든 철도든 그게 연장이 됐을 때 아까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서울로 보자면은 당연히 강남 그리고 시청 인근 그리고 여의도 이 세 군데잖아요. 나중에는 마곡도 더 많이 커지겠지만 그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하철 노선이 이런 데가 좋은 것이지 좀 미안하지만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쪽하고 별로 상관없는 쪽은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자리에 연결되는 교통망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학군이죠. 학군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좋은 곳 인근에 가까운 학군. 어차피 엄마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이나 편의시설 그런 거일 텐데 그것도 역시 일자리 근처. 그러니까 결국 기승전 일자리예요. 기승전 일자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가 좋아지는 곳이 어딘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산업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본사 위치라든지 그리고 해당 그 회사의 매출액이 1인당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는 약간 천성이 남들 하는 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갔었고 그걸로 다 남들이 다 아는 대기업에 가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만족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안 건데 내가 되게 남들하고 좀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제 15년도에 블로그 플랫폼이 되게 많이 유행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이쪽에서. 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새끼과는 그걸로만 한 거였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낼 거 내고 의무사항 할 거 지키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운영을 해왔는데 남들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좀 차별화할까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2년 동안에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 세무사 공부했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아, 우리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그분이 말한 이 점으로 연결된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다른 블로그 글에는 별로 뭐 이렇게 전세 빨리 놓는 법 이런 거는 조회수도 물론 높긴 높았지만 세금 관련된 거 했더니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전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자격사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고 그냥 거기서 나만 차별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렇게 제 채널에 제 주변 지인에 계신 세무사분들을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법도 워낙 영역이 넓거든요. 아, 나도 양도세를 하고 싶은데 누가 양도세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양도세도 영역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이분이 잘하시니까 그럼 와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삶을 좀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